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오늘 2020년 10월 17일 오전 10시 무렵에 주말 정규 라이브를 못하고요. 제가 대신해서 간단하게 녹음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후부터는, 점심때부터는 제가 이제 올리면 많은 분들이 점심때부터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이한희 교수님이 복귀는 하셨지만 개인적인 볼일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빠졌고요. 그다음에 오늘 원래는 그 빈자리를 우리 김동관 PD가 잘 메꿔줬는데 오늘 김동관 PD도 제가 하루 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서 간단하게 녹음할 거니까요. 네,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긴급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쪽에 굿 이코노미에 오셔갖고 결제하고 싶은데 결제가 너무 안 된다는 분들이 너무 많죠. 너무 불편하다. 왜 카드 결제가 안 되느냐. 과거에는 뭐 일종의 국민카드라든지 일정 카드가 안 되다가 또 두 번째, 그게 해결되니까 이제는 일시불만 되고 할부는 안 되는 또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결제 완료가 안 된다. 그냥 계속 주문대기로 걸려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산팀과 또 우리 회원님들이 어떤 저희한테 주신 제보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애드블락 같은 광고 차단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이거 아마 많이 깔렸을 것 같아요. PC에 자기도 모르게 깔려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까신 게 있는데, 이게 광고를 없애주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결제 창이 열리지 않는, 결제 완료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견됐고요. 또 한 가지는 사내에서 직접 결제하신 분들은 사내 보안망 때문에 내부 차단에 의해서 결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 이게 주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PC 혹은 집에서 하시는 거죠. 하시거나 아니면 모바일 결제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일단 뭐가 안 되면 자체에 뭔가 문제가 깔려 있구나, 광고 차단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사내 보안망에 걸려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문제가 없이는 이 결제가 오류가 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KG 이니스 쪽으로 받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제하실 때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좀 비껴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됐나 봐요.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워낙 결제가 없어갖고 이게 왜 그러지,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런 카드 결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도 내용이 좀 부실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키움증권의 $40 드림 이벤트 일단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수료 0.1% 환율대 95%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모든 이런 내용들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직접 유튜브 상세 보기에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혹시 주변에 키움 계좌가 없는 분들한테는 꼭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내용은 보시는 거 여기 보시죠? 보시죠, 여기 붉은색 표시. 제가 좀 표기를 해드릴게요. 이거요, 이걸 누르시면 창 열리고, 창이 그 밑에 하단에 쭉 이제 관련 링크가 보이는데 그걸 바로 우리가 유튜브 상세 보기라는 걸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얘기하다가 잠깐 끊고 여러분들 못 느끼시겠지만 하고 있는데 잠깐 목이 조금 요새 최근에 계속 문제가 있어갖고 뭐 그냥 대충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보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지수가 3주째 상승을 했는데 아주 큰 폭의 상승이 아니고 정말 간신히 올라온 정도. 다우가 0.1%니까 주간으로 보게 되면 거의 보합이죠, 보합. S&P 500도 0.2%로 보합권, 나스닥도 역시 0.8%로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만 다우지수가 연중으로 보게 되면 0.2% 다시 한번 연중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얼마나 지속이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우하고 나스닥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0.2% 대 30.1%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거의 이유의 상당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에너지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늘 얘기하지만 오일이 유가가 지금 현재도 32.9%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코로나 확산이 다시 한번 된다 그러면 여전히 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일의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요가 감소하겠죠. 누가 뭐 놀러 가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안타깝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좀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 배당 23이라든지 수많은 회원분들이 이 에너지에 관련한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답답한 흐름이겠죠. 일단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일비 할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좀 조언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일단은 그나마 이번 주에 제가 좋은 뉴스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일단 뭐 좋은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했더니 리테일 세일즈가 일단은 보이는 것처럼 1.9%로 올라갔는데요. 원래 예상치가 0.7%였기 때문에 2배 이상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의류 및 스포츠, 레스토랑, 가구 등의 판매가 상당히 견인했는데 이것들의 판매가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이었겠죠. 온라인 쪽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이 지수의 흐름을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9%죠. 이게 보게 되면 이 소매 판매가 이 2월과 3월과 4월에 아주 큰 폭으로 빠졌다가 4월부터 4월, 5월, 6월, 7월, 8월 아니죠. 이게 5월이죠.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5개월 연속 소폭이지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어젯밤에 얘기했지만 만약 여기다 추가 부양책을 펼쳐갖고 수많은 실업자한테 실업수당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을 도와준다든지 진짜 된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경기가 좋아질까요?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제 얘기했지만 그나마 이게 또 좋은 소식이겠죠. 화이저 그다음에 독일 회사죠. 바이온테크가 11월 셋째 주 정도, 그러니까 11월 말경입니다. 11월 말경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한다는 거죠. 어디에? FDA에. 그러면 신청하려고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2달 동안의 데이터인데 실험에 대한 관련한 데이터죠. 이걸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 셋째 주더라. 11월 말이더라. 그래서 11월 말일 날 일단은 2달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화이자 앤 바이오테크가 같이 이런 승인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FDA에서 긴급 사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승인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지금 효과는 어제 얘기했지만 52.3%로 백신을 맞으면 거의 반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이게 과거의 백신에 대한 FDA 승인은 보통 60% 이상이 나와줘야지만 승인이 가능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52.3%로도 해줄 수밖에 없다. 급하니까요. FDA가 급하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게 일단은 지금 시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FDA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냥 50%만 되면 넘어가면 승인해줄게. 가져와 약을 이렇게 지금 스탠스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만큼 코로나에 대한 확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FDA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지금 증가한 실업수당 신청 건수인데 8월 22일 최고치로 제가 했다고 매번 말씀드리죠. 정말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붙게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출제를 봐야 한다 하지만 왜 출제를 봐야 되냐면 8월 22일부터 계속 지금 8월 중순 이후에 계속 80만 건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거 좋죠? 좋죠? 지수가 올라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장이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장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전반적 여건이 좋아져야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 여건 혹은 환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실업수당 관련 건수야.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고용지표. 아까 얘기했지만 소액 판매가 좋아진다 한들 고용지표만큼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장이 올라가는 것만큼 이것도 올라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시장이 올라가고 있지만 시장이 올라가는 그 이외에 상당 부분은 뭡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담보, 경기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고용지표를 보게 되면 전혀 아니다. 일단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만 89만 8천 건, 거의 뭐 90만 건이죠. 나오면서 약간의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걸 다음 주에 만약에 감소하는 모습이 눈에 띄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우리한테는 안 좋은 악재로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니셜 클레임즈라고 하는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매주 목요일 날 동부 시간 8시 반에 발표하는 지표라고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8시 반이면 한국 시간은 언제입니까?
한국 시간 밤 9시 반이죠. 선버튼이 끝나면 10시 반에 하고요. 예.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되게 재미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정말 재미가 없죠.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찌끈찌끈 빠지면서 짜증나는 시장이에요. 뭔가 좀 매매하려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안 하시는 게 좋죠, 지금은.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시니까. 근데 불편한 시장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호황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첫 번째 호재 악재,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악재죠. 그런데 반면에 높아지고 있는 백신의 개발 가능성, 아까 얘기했지만 화이저가 지금 그나마 좀 약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네, 다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지만 사망자가 별로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명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ICU라고 하는 집중 치료센터가 많이 확산이 돼 있고 그 병실이 많이 확보가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 체계가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또 그 코로나 초기 때 워낙 그 노인분들이 많이 사망을 하셨거든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걸리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거든요. 젊은 층들의 어떤 그런 사망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사망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물결이 오더라도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코로나가 커지지만 치명적인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커짐으로 인해서 프랑스처럼 이동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야간 통행 금지라든지 있겠지만 글쎄 일단은 아주 심한 지역 외에는 다시 한번 미국도 락다운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백신 개발 가능성으로 덮여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호황제가 부딪힌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코로나와 백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황제가 뭐냐면 부진한 고용지표 아까 얘기했죠. 안 좋죠. 그래서 안 좋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선전하고 있는 소매 판매 그나마 소비는 살아있죠. 미국 GDP의 70%는 소비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소비의 주체는 노동자니까 붙어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 그 고용자가 돈을 쓰는 것과 그다음에 비고용자, 흔히 뭐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돈이 많으신 어떤 그런 분들 고용을 보통 노동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통칭하면 종합하면은 그렇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 판매에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그럼 부진한 고용지표인데 어떻게 소비가 들었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꼭 노동자만이 소비하는 게 아니고 그 외층도 상당히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자분들이 소비하는 것들이 반영이 된 거죠. 이걸 제가 부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거예요. 양극화. 미국의 전체 1%가 전체 부의 1% 차지하는 그 부자들이 미국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위 50% 절반이죠. 우리가 알고 100이라고 치면은 하위 50%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2%예요. 미국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2%. 대단하죠. 3%의 1%의 부자가 미국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50%의 일반인들이 단지 2%밖에 차지하지 않는 모습. 이게 바로 양극화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기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과 이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인데 경기 부양책은 정당의 추가 부양책 아시죠? 백악관은 1.8조 달러, 민주당은 2.2조 달러, 그 다음에 공화당은 5천억 달러, 0.5조 달러죠.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국민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이거에 빠르게 합의를 해주면 그 정책에 있어서 일단 합의해주는 그 정책 자체가 우리 정당이 약간 지는 듯한, 우리가 진다고 그러면 그건 곧 대선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대선에서 진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정권을 이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떤 승부의 어떤 그런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어제 얘기했지만 월마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더글라스. 이 더글라스, 이 더글라스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 사람 이름이 어려워갖고 하여간 월마트죠. 덕 맥밀런. 이분이 월마트 CEO로 와서 월마트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분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빨리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 소매 업체의 대표가 한 얘기라서
일반적인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런 얘기를 혹은 불만을 어려움을 대변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정당에서는 그렇게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어제 또 얘기했지만 IMF의 이사 한 분이 또 추가 병역이 필요하다는 촉구의 어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정당은 가만히 있지만 어떤 유명인들을 우리 일단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걸 봤을 때는 곧 추가 병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실적인데 실적은 또 얘기했지만 금융주가 실적이 부진했죠. 그다음에 아직 안 하지만 기술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다음 주에 넷플릭스 시작으로 해서. 근데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해서 기술주가 실적이 잘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기대감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융주가 솔직히 실적이 부진한 건 아니었죠. 일단은 금융주 실적이 상업은행은 좀 안 좋았지만 실제 투자은행 우리가 얘기했던 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런 거 좋았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일단 뭐 자산 관리 쪽, 그다음에 특히 채권 거래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좀 수익이 올라오면서 비이자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걸 보게 되면 완전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업은행들 뭐 시티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웰스퍼 같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약간 부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좀 느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코로나하고 백신, 그다음에 고용지표하고 소멸 판매, 그리고 또 정당의 추가 부양책, 유명인의 추가 부양책, 그다음에 또 금융주와 기술주 이렇게 첨예하고 대립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으로 딱 기울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나쁘게 보자니, 그러니까 이거죠. 주식을 팔자니 뭔가 좀 미련이 있고, 갖고 있자니 올라가지 않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짜증 나는 거죠. 빨리빨리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시장을 안 본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보신 분들은 상당히 좀 짜증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이 동안에 현재 실적은 좋아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S&P 500 중에서 10%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익은 전체 10%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이익은 대략 86%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다. 5년 평균에 73%였으니까 훨씬 좋아진 것이죠. 평균보다. 매출은 82%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5년 평균 61%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진 것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각각 이익과 매출은 5년 평균의 예상치율을 높이 상회하는 그런 BTU로 보였어요. 다시 정리하면 이익은 86%, 매출은 82%가 좋아진 것이죠. 그런데 이 이익이요. 중요한 이거는 지금 상황의 얘기고 흐름을 보게 되면 이익은 2분기에 35% 감소였습니다. 근데 9월 말에 마이너스 21%, 그리고 지난주에 마이너스 20.4%, 현재는 마이너스 18.4%로 점점점 이 마이너스 폭이 줄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적은 폭이지만. 그리고 매출은 현재 마이너스 3.3%로 역시 마이너스지만 과거 대비한 이건 다 기준이 뭡니까? YOY. 전년 동기 대비죠.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안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도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익은 마이너스율을 아주 작은 폭일지라도 점점점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많이 안 빠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버팀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5달러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계좌 수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빈후드가 거의 한 60% 가까운. 그 다음에 TD 어메리트레이드가 한 23% 정도. 이트레이드 똑같고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고 하는 또 우리 키움 같은 증권회사 있거든요. 미국에. 이것도 한 21%. 이런 식으로. 피델리티도 좀 있고. 찰슈아까지. 다음보다 다 이렇게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대형주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싼 주식을. 이거 흔히 뭐라고 합니까? 페니스탁이라고 하죠. 페니스탁. 뭐 1달러 사고 뭐 저번에 우리가 봤지만 뭐 SPI 에너지 같은 거는 막 1000%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상한 뉴스에 막 올라가고. 약간 뭐 계속 얘기하지만 대형주보다는 이제 뭔가 될 것 같죠. 될 것 같고 주식을 또 많이 살 수 있고 그중 하나만 터지면 또 큰 수익 날 수 있다는 것도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으면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약간 답답한 흐름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시장은 어떻게 올라가요?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가죠. 주식은 왜 올라갑니까? 경기가 좋아야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경기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지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제부터요?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시장이 망가진 이후에 3월 23일 이후부터 시장이 경기가 회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것도 보고 돌아올게요. 예, 그 근거를 이거부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근거를 뒤에 보시면서 왜 지금 현재 경기 회복되고 있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어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예, 바로 팩스에서 전망하고 있는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이익에 대한 마이너스가 개선이 되고 있고, 매출도 마이너스지만 전년 동기 대비하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팩셋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774.44포인트를 목표 지수 삼는다. 지금보다 12%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예. 12개월치. 예. 포워드 12개월 동안의 어떤 지수의 목표입니다. 당장이 아니고. 예. 얘네는 이 팩셋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수를 따지거든요. 예. 그 실적을 근거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에 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경기지표 부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포함된다고 그러면 아니지만 그런 걸 떼고 실적만 같이 포함한다고 그러면 3,774포인트가 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집에 계신 분들 위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걸요? 예, 피어드 앤 그리드 인덱스를 어디서 보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공포 탐욕 지수예요. 정말로.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money.cnn.com 예, 데이터 마켓스라고 하는 요 사이트를 요 그대로 치시면 나옵니다. 쭉 위에 지수가 나오고 위에 딱 종목 그 현황이 나오고 쭉 내려오면 밑에 끝에 마지막에 나와요. 아래쪽에 보시면 좋은데요. 이건 보는 방법은 이게 지금 62 아닙니까? 약간의 그리드 쪽으로 갔죠. 약간의 좀 시장이 그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쭉 가면 100 막 이게 완전히 이렇게 그리드 쪽으로 가면 주식을 매수가 아니고 팔라는 거예요. 많이 과열됐다는 겁니다. 과열됐다. 예. 또 이렇게 피어 쪽으로 가게 되면 팔라는 게 아니고 더 사보자 한번. 약간 침체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마실 것 같으니까 가볍게 넘어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건데 경기는 회복을 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3월 23일부터.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무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XLI, 예, 산업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재는 뭐가 있냐? 예, 유니온 퍼시픽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철도 회사입니다. 철도 회사. CXS 같은 철도 회사죠. 지금 말도 못하죠. 주가가. 철도가 이렇게 핫할 줄이야. 예. 여러분들 도대체 이해 못하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큰 물건을 배달해야 됩니다. 예, 미국에서 엄청 그 넓은 땅덩이에서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6시간이죠. 동부에 서부까지 가는데 보통 6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그거를 비행기로 모든 짐을 보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럼 차로 가야 될까요? 트럭으로? 죽죠, 사람이. 예. 주 하나 넘어가는데 막 20시간 걸리는데요? 안 되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철도를 이용한 물류를 가지고 배송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근데 지금 말도 못하죠. 예. 말도 못합니다, 지금. 왜냐면 그 비행기보다 싸고 트럭보다 비싸지만 어쨌거나 되잖아요, 배송이. 그 트럭보다 적은 시간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 그 다음에 UPS 그렇고요. 허니웰 뭐 다 하시는 기업이죠. 3M 화학주가 최근에 좋죠.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주가 보통 3M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건 화학주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여러 가지 그 산업용품 산업 그 약간 소비재부터 테이프도 마찬가지고요. 산업 안정용품도 만들고 하는데 3M이 하는데 이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다우라든지 이런 화학회사도 최근에 좋거든요. 왜냐면 이스트만 케미컬 같은 화학회사 좋아진 이유는 화학 제품들이 의외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식품제, 포장재 워낙 지금 많이 팔리잖아요. 그런 것들의 물질이 다 화학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거 좋아지고 있고요. 로키드 마틴은 최근에 약간 지지부진하죠. 방해산업주는. 그렇지만 한 고점 대비 한 10% 밀려있나? 그럴 겁니다. 네이션도 마찬가지. 캐터필러 최근에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죠. 왜냐면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든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면 중국도 일대로 다시 하겠죠. 더 확산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중장비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관심. 보잉도 어제 얘기했지만 유럽에서 일단은 항공 운항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안전 승인을. 근데 물론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디어인 컴퍼니 마찬가지 농기에 만드는 회사죠. 페덱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산업은
경기가 회복돼야지만 올라가는 그런 알지만 여러분들 운송 물류 운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경기가 똑같이 붙어 있거든요. 운송 지수하고 경기 지수가 똑같아요. 예.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워낙 많은 우리 그 특송 회사가 잘 나가잖아요. UPS나 이제 페덱스 같은 것들이 페덱스나 UPS 올라가기 쉽지 않은 주식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정말 경기 회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월 23일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산업재가 이 파란색인데요. 이 산업재가 135입니다. 여기 3월 23일 저점이 100이라고 치면은 35%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죠? 그럼 중간에 빨간색 IT요? IT 128%. 예, 그러니까 28%. 예. 산업재가 35%, IT가 28%, S&P 500이 21%. 이렇게 된 거예요. 지수로 보게 되면. IT를 이긴 게 산업재입니다. 산업재. 전체 연중으로 보게 되면 IT가 대빵이죠. 왜냐면 워낙 많이 꼬라박았다. 뭐가? 산업재가. 폭망했거든. 폭망했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보게 되면 고점대에 밀려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3월 23일 저점부터 시작하면은 산업재가 훨씬 더 빨리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글로벌 경기 회복이 되고 부양체가 온다 그러면 산업재 주들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주식 전체, 나는 유니온 퍼시픽을 잘 몰라 하지만 이 산업재에 대한 전반적인 이 업종에 대한 흐름을 인사이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IT가 잘 나간다 해도 산업재 못 이깁니다. 예, 못 이겨요. 예, 왜냐면 이게 바로 경기 회복에 대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IT도 그럼 왜 올라왔습니까? 더 광이 어떤 이유로 되면 결국 경기 때문에 올라온, 경기가 좋아질 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나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맨 위에 꼭대기 있는 꼭대기 있는 게 산업재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회복되고 있었다. 뭐 때문에? 산업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IT를 이기는 그런 회복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좀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 예, 일단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좀 드리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현재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건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유명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 회복에 대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추가 정책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음 주에는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잠깐 한 1분만 빨리 끝낼게요. 광고. 예, 초대박 이벤트 최고의 인기 강좌 17개 강의를 초특가에 드리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추석 때 77,000원 했지만 끝났고요. 지금은 88,000원에 다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왜 다시 이어지냐면 안 한다고 해놓고 제가 보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카드 결제 오류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다시 얘기합니다. 애드블럭 같은 그런 것들이 광고 차단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KG 이니스의 그 결제창이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저희 문제가 아니고, 예, 저희는 KG 이니스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그 애드블럭 같은 걸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애드블럭 말고도 광고 차단 프로그램이 많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다 그런 결제창을 막게 힘들게 하거든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또 한 가지는 사내에서 결제하시면 많아요. 사내에는 알기 모르게 여러분들이 차단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니까 집에 가서 일반적인 PC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꼭 모바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이걸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보통 17개가 있는데 추가로 2개 더 일단 무료로 더 드려갖고 19개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있습니다.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지금 미주미 이게 유에스타 서비스에서 미주미 서비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미국 측이 미치도 앞장을 따갖고 미주미 서비스 저희가 이제 브랜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보시면 좋은데 제가 매일 한 종목씩 종목을 추천하고 있죠.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유니온 퍼시픽, 페덱스 이런 종목을 계속 발굴해드리고 있고 뭐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이런 게 아니죠. 예, 쭉 가져가는 차원에서 종목을 하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을 지금 키움증권에 가셔갖고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종목도 있지만 영상까지 서비스가 되죠. 여러분들 공부도 할 수 있고 종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미주미 서비스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냐면요.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과거 혹은 미래에 증가했던 기업들, 증가할 기업들 뽑고요. 주가 보면 또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종목을 뽑아서 실적이 있으면 빼고, 앞으로 이벤트가 있는 것도 빼고, M&A가 있으면 빼고 해서
최대한 주가 변동폭이 없는 걸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키움증권 프리미엄 서비스 혹은 응원회원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응원회원을 꼭 가입하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나면 우리 김 PD께서 종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또 그 영상 올리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응원회원 어떻게 가입하냐? 아까 했지만 미주미는 그냥 키움에 계좌 만드시고 그걸 프리미엄 서비스 가서 가입하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는 매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그 능력껏 돈을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 도네이션이죠. 도네이션. 멍거반이 월 12,000원, 버핏반 24,000원, 멍거의 버핏반 48,000원에 드리는데 이거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주미 서비스를 그냥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10월 달에 온라인 강의할 것 같아요. 세미나를. 그것도 무료로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삼고 있는 아무 얘기 Q&A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김 PD 어떤 그런 심층의 강의도 올려놓으면 같이 볼 수 있고 그런 것도 혜택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꼭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40 이벤트 그리고 또 0.1% 수수료에 95% 환율 우대 그것도 해서 좋지만 더불어서 또 한 번도 계좌 안 만드신 분들은 처음 만드신 분들한테 미국 주식이 답이다 특징적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월 2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힘내야 돼요. 빨리 안 나면 이거 다 없어집니다. 그냥 여러분들 꼭 힘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유튜브 상세 보기에서 그 URL을 딱 찍으신 다음에 그걸 뿌려야 돼요. 그걸 뿌려야 돼. 키움에 가서 없어요. 이게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만 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상세해보기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간 뭐 아직 오전 10시 38분인데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희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우리 이한희 교수님의 얼굴이 볼 수 있는 그런 복귀의 날이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시면 여러분들 크게 좀 환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